자, 일단 오랜만이다. 방학 기간 동안 고생 좀 합시다. 저희 할 게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확률과 통계가 중요해요. 얘는 일단 뭐가 필수적으로 좀 이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단원이냐면 그 고등 수학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 했었던 거 기억나니? P랑 C 퍼뮤테이션이랑 컨비네이션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수적으로 이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하실 텐데 얘는 2학년 1학기 내신 과목이죠. 그래서 원래는 2학년 전부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게 선배들의 얘기였다면 너희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확률과 통계를 다 나가야 되다 보니까 2배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도 좀 수업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시험 범위도 2배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중요도가 높아진 것 플러스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좀 많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신뿐만이 아니라 요놈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기도 하죠. 저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수능에 3개 들어가요. 누구? 대수, 미적, 확통. 그 3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대수, 미적, 확통 중에 하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시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혹은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지금 좀 공부를 해놓으면 분명히 좀 2학년 1학기 때 좀 내신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부담이 덜 할 거니까 좀 힘들겠지만 잘하신 선택이고요. 대신 숙제는 좀 잘 따라오시면서 이 수업을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확률과 통계는 나랑 같이 하면 사실 이해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너희가 풀면 꼭 틀려요. 그것도 뭘로 틀리냐면 뭐 2를 곱했다, 뭐 2를 안 나눴다, 뭐 그러니까 뭐 숫자 하나 차이 아니면 2배 차이 뭐 이런 미세한 차이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실력에 있어서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숙제를 하면서 좀 따라와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여러분이 직접 식을 써보고 틀려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왜 틀렸고 이거에 틀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좀 아시면서 오셔야지만 좀 실력 발전이 있고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교재는 풍선자로 진행이 될 건데 얘는 처음엔 스무스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그 종합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나와 같이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순열. 자, 일단 첫 번째로 순열과 조합. 복습 한 번만 할까? 순열이란 순서 있는 나열입니다. 근데 이제 얘를 기호로 어떻게 써? P를 가지고 쓰죠. 그래서 N, P, R 이게 순열이고요. 조합은 N, C, R 이렇게 쓰죠. 자, N, P, R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N, P, R은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순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호가 가지고 있는 게 2가지 액션, 2가지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R개를 뽑아. 뽑은 다음에 뭐까지? 나열까지 하는 거.
그래서 얘는 하나의 기호에 뽑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나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뽑은 다음 나열까지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P라는 기호를 이용하시면 됐었죠. 기억나죠? 자, 근데 C라는 기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뭐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거예요.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r개를 뽑기만 하는, 뽑는 경우의 수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라는 기호는 위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나열하는 게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의 액션만, 뽑는 경우의 수만 구하는 데 있어서 C라는 기호를 이용하시면 된다. 이 둘의 차이 아시죠? 자,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만 해보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행동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열까지도 한다 했을 때 중복해서 뽑았니? 그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OP3. 그러면 5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중복한 사람들을 뽑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뽑았어. 왜냐면 OP3의 의미는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중복 없이 뽑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자.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이 실제 확률과 통계에서 첫 배우는 중복 순열입니다. 자, 중복 순열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 NPR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중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중복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얘에 대한 경우의 수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r개를 뽑긴 뽑는 건데 나열까지도 하는 거지. 자, 근데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생각해보면 처음에 n개에서 스타트를 했으니까 처음엔 n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엔 한 개를 뽑아서 나열을 했고 중복이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 줄죠. 그래서 이 뒤에 n-1 그럼 2개 뽑았으니까 경우의 수가 2개 줄죠. 그래서 n-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하시면 됐었냐? n-r 플러스 1까지 곱하시면 됐었어요. 근데 하나씩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경우의 수가 감소했던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중복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총 이렇게 r개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중복이 허용된다라고 해봐. 그럼 만약에 n개 중에 r개를 나열할 건데 중복이 허용됐어. 그럼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개야? 처음에 n개에서 스타트했으니까 n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복이 허용됐어. 그러면 처음에 나열했지만 걔도 나열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가 줄어 안 줄어? 안 줄겠죠. 그럼 n 계속 n이 아니겠니? 그래서 n을 몇 번 곱하시면 되냐? 중복이 허용되면 하나씩 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경우의 수는 n개예요. 그래서 n을 총 몇 개 곱해? r개 곱해. 그러면 결국 얘는 n의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데 중복이 허용되면 n 파이 r 이렇게 씁니다. 오늘 파이 2번 배웠어요. 그래서 n 파이 r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파이는 180도 아니고요. 3.14 아니고요. 그냥 파이입니다. 파이. 파이. 먹는 파이 아니고요. 왜 파이라고 쓰냐면 그리스 문자로
어쨌든 P랑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 순열이긴 순열인데 얘는 중복이 없는 거고 얘는 중복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P라는 기호를 또 쓸 수는 없으니까 P를 그리스 문자로 쓰면 이 파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P랑 구분짓기 위해서 순열 퍼뮤테이션이랑 구분짓기 위해서 파이를 쓰는 거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n 파이 r 얘는 뭐야?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데 어떻게 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3 파이 4가 있다. 어떻게 계산하면 돼? 3의 4제곱 3의 4제곱 그래서 얘는 8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6 파이 0 얘는 뭐야? 6의 0제곱 1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이렇게 쉬운 건데 의미 파악 조금만 해봅시다. 자 일단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원래 P라는 이 퍼뮤테이션의 기호에서 이 R이라는 놈은 N보다 클 수 있는가? 못 크죠? 왜냐면 3개 중에 예를 들어 뭐 2개를 뽑는다 이건 괜찮은데 3개 중에 4개를 뽑는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서는 4개를 뽑을 수가 없잖아. 서로 다른 3개 중에 어떻게 서로 다른 4개를 뽑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P라는 기호에서는 R의 범위가 0부터 N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봤잖아. 3P, 5 이런 거 못 봤잖아. 서로 다른 3개에서 어떻게 5개 뽑아? 말이 안 되지. 중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자, 근데 파이에서는 가능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3파이 4 이미 여러분이 구했지. 3의 4제곱. 서로 다른 3개 중에 4개를 뽑는 건데 중복이 허락되는 거니까 사실 개수는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지 않니?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뭐 3개 중에서 뭐 n개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혹은 10개를 뽑아 나열한다고 쳐도 중복이 허용된다면 사실 무수히 많이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에는 r이라는 놈이 n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이 n보다 커질 수가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1, 2, 3, 4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매우 이지하죠? 자 2파이 3 6파이 1 4파이 2 3파이 5 해봅시다. 왜? 힘드니까 옥텐이라도 해야지. 힘들잖아 우리. 자 해보자. 일단 2의 세제곱이죠? 8 좋아요. 6의 세제곱 6 좋아요. 4의 제곱 16 좋아요. 3의 5제곱 243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이거.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3명의 어린이가 있다. 놀이기구가 6개 있다. 아 놀이기구 타고 싶다. 자 한 개를 골라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여기서 놀이기구 6개를 고른다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놀이기구 아 진짜 근데 체력이 미치겠다. 체력이 딸린다. 자 서로 다른 놀이기구를 선택한다는 말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놀이기구 서로 다른데 각자의 그 선택하는 것이 꼭 서로 달라야 된다는 말이 없지. 그러면 중복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중복이 허용되니까 얘는 3개가 지금 6개를 고르는 거니까
3파이 5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5파이 3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6 아니에요? 아 6. 와. 죄송합니다. 잠깐만 물 좀 먹을게. 아 나 밥을 못 먹었어. 저녁을 못 먹었어.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집중력이 진짜 떨어져. 그래 보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먹고 올게요. 다음부터. 자 해보자. 그래서 3파이 2인가 6파이 3인가. 근데 얘 둘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 있지 않니? 왜냐면 얘는 3의 6제곱 몇이야? 729. 얘는 6의 세제곱. 얘 뭐야? 216.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달리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예요. 선택의 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선택의 수.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선택하는 주체가 누군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주체. 자,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 놀이기구가 선택하는 거니? 어린이가 선택하는 거니?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선택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너희가 어린이가 됐어. 놀이기구를 타야 돼. 경우의 수 몇 개? 6개. 당연하잖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어린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구나. 두 번째 어린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6개구나. 세 번째 어린이도 6개구나. 자연스럽게 6의 세제곱, 6파이 3인 거죠. 그래서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가에 대해서 공식화해서 외우시면 경우의 수는 실력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화해서 한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선택하는 주체가 누군가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거든, 식을. 이게 자연스러워지도록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6파이 3이니까 2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택하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하세요. F이니? T손. T가 맞네. 저 T입니다. T여도 F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좀 해보세요. T들은 그래도 수학 문제 잘 풀잖아. 예, 죄송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어디에?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넣는다. 자,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감정이 누구한테 하냐? 그냥 7개의 공을 넣는 그냥 나 자신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머니가 2개 있어요. 2개의 주머니에다가 넣는 거 아니야? 7개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공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경우의 수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2의 몇 제곱? 7제곱. 2파이 7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2의 7제곱이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이 경우의 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없어달래? 빈 주머니가 없어달래요. 근데 2의 7제곱에는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넣으면 빈 주머니야? 다 A에다 넣어도 혹은 다 B에다 넣어버리면 한쪽은 빌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빈 주머니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개? 그치? 2개만 빼시면 되겠죠. 다 A에 넣는 거, 다 B에 넣는 거. 그래서 경우의 수는 126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3번도 해보겠습니다. 3번 해봤네요. 4번 할게요. 자, 파란색, 흰색, 빨간색 깃발이 있다. 파, 흰, 빨. 자, 5번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시오. 자, 5번 하겠대요. 근데 각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개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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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아니니? 그래서 3에 5제곱. 그래서 24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실제로 파이라는 기호는 사실 크게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쉽지? 다음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너희 기생충 봤니? 19세 아니야 그거? 15세인가 그거? 19세 뭐야 당당하게 봤다고. 기생충 보시면 모스 부부를 가지고 이제 그 전달을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 모스 부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부터 해볼게요. 자 5번. 자, 2가지 부호가 있대요. 땡이랑 땡이랑. 자, 5개 이하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시오. 자, 한번 해볼까? 자, 일단 5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뭐 1개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5개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 케이스를 나눠서 해결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1개만 가지고 만들겠다.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2개 있죠. 얘를 쓰거나 얘를 쓰거나. 자,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입니? 4개. 그치, 4개 있죠. 2의 제곱.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의 제곱 4개. 3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8개. 4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16개. 5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2개.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전부 더하시면 되겠죠.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다 더하시면 62개. 이렇게 되겠죠. 6번. 반갑지 않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저번 학교 프린트 문제죠. 집합에서 순수상 개수고 하는 거. 이걸 너희가 중복 소년을 먼저 배웠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6번 풀어볼래? 틀리실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볼래? 도전! (30초만) 더 해보시고 같이 볼게요. 자, 같이 해볼까? 자, 일단은 지금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볼까? 자, 전체 집합 안에 B 안에 A를 그리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1, 2, 3, 4, 5라는 원소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넣을 수 있는 영역은 총 몇 개가 있냐?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죠. 그거에 따라서 집합이 달라지지 않겠니? 원소가 결국 집합을 결정할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어? 1을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 2도 3개, 3도 3개, 3개, 3개. 그럼 3의 몇 제곱? 그치, 3의 5제곱.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이구나. 이게 몇이야? 243. 근데 243이 정답이 아니죠. 보기가 없잖아. 문제 조건 뭘 안 읽었어? 그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랑 B는 둘 다 공집합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A랑 B가 공집합인 경우의 수도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A가 공집합이 되려면 여기에만 우리가 원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만 원소 집어넣는 것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빼야 되지 않을까? A랑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를. 그래서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랑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를 각각 빼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봅시다. 자, A가 공집합이 되려면 어디다가 못 집어넣어? 1번에다가 못 집어넣지.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만 집어넣어야 돼서 경우의 수 몇 개? 2의 5제곱. 그래서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 32개만큼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도 구해봅시다. B가 공집합이 되려면 어디에만 집어넣어야 돼? 3에만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경우의 수는 한 개 있겠네? 그럼 둘이 더해서 33을 빼서 답이 되나? 그럼 243에서 33을 빼야 되거든? 그럼 답은 뭐야? 210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210이 목이 없어요. 맞지?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항상 케이스를 나눴을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둘이 중복이 혹시 있는가? 그러니까 A가 공집합인 상황, 지금 이 32개의 상황에 혹시 B가 공집합이 되는 상황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 생각을 항상 해놔야 돼.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할 때는 혹시 중복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자 얘들아, 2의 5제곱 생각해보시면 이 둘 중에 하나씩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3만 계속 고른 경우의 수도 당연히 있지 않겠니? 그러면 이미 1이라는 건 여기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맞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빼야 되는 6건은 33개가 아니라 32개인 거죠. 이미 32개에 여기 이 1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243에서 32개를 빼셔서 21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8번 해볼게요. 자, 0, 1, 2, 3, 4 중복 허용.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자. 자, 해볼까요? 자, 다섯 자리 먼저 만드시고요.
자, 지금 짝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짝수 만들려면 맨 뒷자리 1의 자리부터 신경 쓰면 되죠. 1의 자리가 누가 와야 돼? 0, 2, 4가 오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맨 끝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3개.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중복이 허용된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영의사를 쓰든 사실 앞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영의사를 쓰든 안 쓰든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경우의 수에. 그러면 우리가 맨 앞을 고려함에 있어서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개로 가면 되겠어? 맨 앞은 누구만 못 넣어? 0만 못 넣는 거잖아. 5자리가 되려면.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개? 그냥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0만 제외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뒤에는 5개, 5개, 5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5개, 5개, 5개. 그래서 난 이 문제를 그냥 한 줄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풀었냐면 맨 뒤에 0을 쓰는 경우의 수랑 0을 안 쓰는 경우의 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었지. 그러지 않니? 보통? 근데 그거는 중복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푸는 게 맞아. 왜냐면 0을 여기서 이미 써버리면 이 앞에서는 0을 어차피 안 쓸 테니까 분명히 영향을 줄 거잖아. 근데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에선 뒤에 0을 쓰든 안 쓰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심플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중복이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더 간단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게 좀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줄로 가셔서 얘 20 대신에 1500?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된다. 좋습니다. 자, 8번 해보겠습니다. 자, 8번. 자, 1, 2, 3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들자. 1은 반드시 포함하자. 자, 자연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을 반드시 포함하자라고 했을 때 1을 지금 몇 개 포함할지는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죠. 그래서 1을 뭐 하나만 포함할지 2개를 포함할지 3개를 포함할지 4개를 포함할지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 케이스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1을 적어도 하나 포함해달라 이 말이랑 같지 않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뭘로 풀고 싶어? 여사건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을 안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전체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버리자.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만 남겠죠. 이해됐어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될 것이냐? 4자리 수를 만드는 건데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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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있죠? 그래서 3의 4제곱에서 1을 안 포함할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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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있겠지. 그래서 2의 4제곱을 빼시면 된다. 그래서 81 빼기 16이니까 65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조금씩 경우의 수 값을 살리세요. 넘어가서 9번 해보실래요?
30초만 더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자, 해볼까? 자, 지금 0부터 5까지 중복 허용해서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하겠대. 일단 가장 작은 수는 누구야? 자연수니? 아,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1이죠? 그래서 1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그 다음은 10, 11.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2000보다 작은 수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2000은 4자리수니까 한 자리수, 두 자리수, 세 자리수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봤을 때 한 자리수 몇 개인가? 두 자리수 몇 개인가? 세 자리수 몇 개인가? 이것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자, 한 자릿수 몇 개 있니? 1, 2, 3, 4, 5 5개 있죠. 자, 두 자릿수 몇 개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5개. 중복 허용이니까 여기는 6개. 그래서 5 곱하기 6이어서 30개가 두 자릿수. 괜찮아요? 앞에 영향 안 주니까 너무 편하지 않니? 중복이 허용되면. 자, 세 자릿수도 만들어 봅시다. 자, 맨 앞에 몇 개? 5개. 그 다음은 6개, 6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180개.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네 자리수 중에서 2000보다 작으려면 맨 앞이 몇으로 시작? 1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로 시작하는 네 자리수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그치, 6개, 6개, 6개 아니야? 중복이 허용이니까. 그럼 6의 세제곱인 216개가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냐면 지금 2000 앞에 있는 수가 215, 215 더하면 431. 그래서 2000보다 앞에 있는 수가 431개 있는 거야. 그러면 2000은 몇 번째? 432번째가 맞겠지. 앞에 431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2000은 432번째가 됩니다. 알겠죠? 내 앞에 9명이 있어. 난 몇 등이야? 10등이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수에다가 1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개수 한번 해볼까? 이거 우리 원래 함수에서도 했었던 거긴 한데, 자, 함수 개수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1, 2, 3이고요. A, B, C, D, E가 있어요. 자, 함수가 만들어지는 조건 혹시 기억나니? 모든 정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처음 들어와? 정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이게 함수의 조건이었고요. 대응되는 것에 있어서 1이 A를 선택해도 2가 A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 조건은 사실 중복이 허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함수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A 선택하면 2도 똑같이 A 선택할 수 있고 3도 A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 함수 개수 한번 구해보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 몇 개? 5개. 그래서 5개. B도 2도 5개. C도 C네. 3도 5개. 그래서 다 곱하시면 125개. 이렇게 되겠죠. 얘가 몇이니? M이니?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자, 1대1 함수 해봅시다. 자,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됐었냐면 치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치역 원소가 들렸니? 호르몬 소리가 진짜 크게 났어. 이렇게 돼요. 미치겠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처음에 몇 개?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이 만약에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A는 이제 선택을 못 받아.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2가 B를 선택했어요. 3은 3개. 하나씩 줄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P3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니? 얘는 5파이3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럼 5P3은 몇? 60 이렇게 돼서 이거 하시면 185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뒤에 문제 있는데 하나 풀어보세요. 자, 뒤에 11번 풀어보세요. 자, 해봤나?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대1 함수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지만 함수는 중복이 허용됩니다. 중복 가능이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F1이랑 F4 같은 경우에는 3보다 커야 된대요. 3보다 큰 거 누구 있어? 4랑 5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F1과 F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일단 F1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 맞니? 그래서 4랑 5 중에 예를 들어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F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똑같이 2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둘이 어떤 거야 지금? 같은 거잖아. 그러면 F1이 4면 당연히 F4도 4가 돼야 되지. 5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경우의 수는 하나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하나씩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앞에 경우의 수가 뒤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4한테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2, 3, 5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허용되니까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서 5개씩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다가 5의 세제곱을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250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500 쓰신 분들은 약간 실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알겠지? 왜 2를 안 곱하는가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야 된다. 좋아요. 쉬었다 갑시다. 저희 55분 해볼게요.